이거 지금 운행을 하는데 오토바이 얼굴에다가 염화빈이라고 펜탄이라고 구토제 쏘고 있어요. 눈을 못 뜨게. 미친 새끼들, 이거 사이코 새끼들 이거 정말 비싼 거. 이빨 통증제하고 불산으로 이빨을 녹여요. 불산으로 서서히 썩은 것처럼 불산으로 이빨을 녹이고 통증제 통증제하고 사리켓을 때려봐가지고 통증이 오게 만들고 운전하는 데 이러고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운전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들. 눈을 못 뜨고 얼굴에다가 펜탄이라고 구토제하고 화학무기 포스겐을 때리고 있거든요. 염화빈이. 사이코 새끼들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당근 물건을 판매하러 여기 좀 와달라고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물건을 좀 갖다 주러. 집에서 5분 거리인데 와, 여기 나오는데도 이렇게 얼굴에다 갖다 때려버리고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운행을 못할 정도로. 경련제하고 구토제어요 얼굴에다. 경련제하고 눈을 못 뜨게. 오토바이 타고 신호등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차들 기다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신호등에 걸려서 브레이크를 못 잡게 눈에다 딱 때려붙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차량이 박으라고. 미친 새끼들이 청산가리 때려붙고 화학무기 포스겐 때려붙고 펜타닐 때려봐가지고 막 기억 끊기게 만들고. 나치 새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 네, 방금 여기 대구인데 여기 두류역에 당근을 냈어요. 당근. 어우, 약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뭐 경련제, 막 구토제, 화학무기 포스겐에 이렇게 쏘네요 오늘요. 청산가리하고. 5분 거리에요. 5분 거리. 두류역이 역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나가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이제 역에서 만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당근에 올렸던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얼굴에다가 구토제 청산가리 운전하는데 화학무기 포스겐을 이렇게 갖다 써. 눈에다 써요. 펜탄이라고. 막 흥분하고 분노해서 막 사고치게 만들려고 마약을 갖다 쏘는 거죠. 그리고 이빨 양쪽에 지금 건강검진 결과 양쪽에 살짝씩 지금 좀 썩어 들어가요. 조금씩. 그게 왜 그러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도 저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가면서 머리통에다 써요. 뒤통수에다 가면서 이빨에다가 통증제를 쏘는 거예요. 이 불산을 쏘는데 이빨 썩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을. 이 새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 치료와 보호하면서 이빨에다가 불산을 쏩니다. 불산은 우리 치약 성분에 있는 불소 있죠. 불산의 옅은 농도가 불소인데 이 불산의 옅은 농도가 이빨에 코팅이 돼가지고 보호막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이 불소가 농도가 올라가서 불소가 되면은 뼈를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 치아 건강을 위한다라면 이 피해자들에게 이빨에다가 불산을 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불소가 아니라 불산 원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빨이 녹는 거예요. 마치 썩은 것처럼. 이빨을 녹이면 거기에 우리가 음식물도 먹고 입에는 세균도 있고 그러니까 또 세균인 것처럼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살인가스를 계속 쏘죠. 입에다 호흡기에다 얘네들이 계속 텁텁하게. 제가 담배를 피는데 이것이 담배를 펴서 텁텁한 건지 화학무기 스테아린산 칼슘인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다시피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치료 치료제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얼굴에다 펜탄을 쏴요. 그렇게 이빨을 녹이면서 불산을 쏘면서 무슨 약을 쏘냐면 살인가스를 쏴요. 신맛 나는 약. 그래야 이빨에
녹이는 약을 쏘면서 살인가스를 똑같이 거기다 섞어서 쏘면은 이빨의 신경에 살인가스가 닿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통증이 오냐면 우리가 이빨이 상해에서 오는 통증이 그대로 구현이 돼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통증제를 쏘는 거예요, 같이. 막 욱신욱신하고 통증이 나죠. 그래서 이들이 불산도 느껴져요. 불산은 약간 쓴맛이 나요. 탄내, 쓴맛. 예? 탄내가 나요. 불산 그 공장에서 유출이 되면은 그 주위에 산이고 나무고 사람이고 다 이렇게 피부가 다 녹아내리고 나무고 뭐고 다 타 죽어요. 말라 죽어요. 태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탄내가 나요. 예. 그리고 신맛이 나요. 이 이빨을 녹이는 화학제를 얘네들이 쏘면. 예. 그리고 신맛은 살인가스예요. 통증, 신경계를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당근하러 갔는데 머리통이고 온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쏘는 거예요. 눈에다가 이빨하고 막 짜증나게 펜타닐하고. 이빨이 아프면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손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마비되라고 펜타닐을 쏴요. 버벅거리라고. 외국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이 물건 당근 이제 판매하러 내가 몇 개를 올렸어요.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이빨 통증제를 또 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자연스러운 대화나 생활이 아니라 짜증내고 막 싸우라고. 응? 요 5분 거리인데 그렇게 막 테러를 하는 거예요. 올 때는 차라리 덜해요. 예? 갈 때, 사람 만날 때 짜증나라고. 응?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신경질 내라고. 그래서 요 통증제하고. 응? 방금 전에요. 제가 요 가기 전에 설사제를 쏴가지고. 예? 급동 있죠. 어? 여러분들 많이 테러 당하죠. 이들이 설사제 복통제하고 설사제 쏴요. 요 가기 직전에 설사제 쏴가지고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요 화장실 가가지고 대변 보고 그러고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직전부터 여러 가지 약물 테러로 사람을 극도로 막 신경질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러 갈 때 얼굴에다 막 기운 빠지는 청산가리하고 화학무기 저기 포스겐 맞으면은 쫙 사지가 풀리면서 청산가리도 마찬가지고요. 사지의 기운이 쫙 빠지면서 피를 말리거든요. 예? 독약이잖아요. 청산가리도 그렇고 포스겐도 그렇고.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노출이 되면요. 청산가리하고 포스겐에 노출이 되면 극도로 예민해져.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 몸이 아프면 예민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래 놓고 설사제, 복통제하고 이빨 아픈 약하고 눈도 못 뜨게 막 펜타닐하고 구토제까지 때려붓고 극악의 테러를 해서 만나면은 다투라고. 우리는 원래 코로나 양성은 물론 얼마 전에 제가 그 건강 검진 결과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올리고 있죠. 과부하대라고 펜타닐 쏴요. 거기 보시면 코로나 양성은 물론이고 무증상조차 없고 무증상 증상이 질병이거든요. 염증 질환부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질환, 암, 희귀병 그것을 코로나 무증상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그 대상자들을 표본조사로 해서 지금 코로나 무증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증상 증상자들이라고 해서 미리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테러를 하고 있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이름 붙여서 건강검진 결과에 보시다시피 저는 뭐 신경계 증상도 없죠.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나이가 44살이에요. 제가 51인데 52이죠. 한국 나이로. 거의 8년 어려요. 혈관 나이가. 염증 질환이 단 1%도 없다는 얘기예요. 0.1%도. 관절염, 근육통 이런 거 당연히 없고 신경계 증상도 없고. 거기다가 우울증 검사까지 했죠. 그 국가검진기관에서 하는 거니까는 당연히 하죠. 제로예요, 제로.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울증 검사 같은 경우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도 그 검사지에 보면 대상자로 돼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환자라고 계속 이 짓을 가하는 거예요. 저는 재심사 중추요청까지 냈어요.
그런데도 계속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이렇게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테러. 그리고 오면서는 어떤 테러를 하냐면 이미 가면서 몸에 온몸에 청산가리 화학무기 저기 포스겐 구토제 막 도포가 됐잖아요. 살인 깼으면 스테아린산 가지고 온몸에 도포가 됐잖아요. 축 처진단 말이죠. 응? 그래놓고 여기 골목 이렇게 들어오고 골목 올 때 차나 오토바이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탁 커브 꺾을 때 그럼 저쪽 오른쪽 내가 커브 꺾기 전에는 오른쪽이 안 보이잖아요. 자살 방지원도 시켜서 오토바이나 차로 내 차선으로 확 달려들게 해요. 내 차선으로.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로에 가면은 좌우로 나눠져 있죠. 중앙선으로. 그다음에 2차선도 좀 넓은 도로 골목 가면 또 반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사는 좁은 이런 동네에는 일방 통행이나 또는 일방 통행이 아니더라도 가운데 좌우로 나뉘는 선이 없어요. 어? 그래서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가운데 차선으로 나뉘지 않는 골목길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오른쪽 차선으로만 가요. 상식 아닙니까? 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보지 못하거나 브레이크를 못 잡아도 최소한 나는 내 차선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운전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딱 커브 꺾어서 대로에서 우리 이 모텔 오는 제 숙소 오는 요 골목에 커브를 딱 꺾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지금 자살방지원도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매번 그래요. 이 골목에서도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반대 차선 쪽으로 확 달려들게 해요. 박으라고. 확 뭐 이렇게 도포해놓고 정신이 없잖아요. 몸은 처지고 청산가리 뭐 화학무기 포스겐 구토제 살인가스로 펜타닐 온몸에 도포시켜놓고 갈 때는 싸우라고 그런 식으로 데려가고 올 때는 사고 나라고 그런 식으로 데려가요. 이 새끼들이 이게 사회 안전을 지키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데 사이코 새끼들 이런 짓을 하면서 망상병환자 새끼들 사이코 새끼들이죠. 코로나가 온다고 국민들을 치료를 하고 살려야 될 의료인들이 방역이라고 화학무기로 치료를 하고 양성 무증상자들은 전 국민이죠. 지금은 양성 무증상 코로나 무증상 양성으로 전부 등록이 됐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건복지부에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갖다 매겨줬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얼추 발표하거나 잘못된 발표를 할 수 없어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놓고 전 국민을 향해 이런 식으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더 잔악한 건 자살방지원은 소모품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은혜 사건처럼. 제 층간소음 사건 있죠. 대상자한테 자살방지원들이 심리치료라고 시켜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서 쿵쾅거리는 일을 하죠. 약도 쏘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피해자들한테. 그러면은 그걸 치료라고 시키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펜타닐 피해자한테 쏴가지고 극도 흥분 분노 상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 기관에서도 돕지 않고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이런 거 일어난 거 제가 그 자료 올렸죠. 전반시 홈페이지에 주위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 사람들이 증언한 게 뭡니까? 서현역 사건 일으킨 사람도 그렇게 증언을 했죠. 뉴스에. 시민들이 수년간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몰고 괴롭혔다. 급기야 몇 개월간은 내가 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칼부림 사건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칼부림 사건 하면 누가 다칩니까? 치료라고 시켰던 자살방지원들이 주위에서 나치즘, 집단괴롭힘, 심리치료라고 그걸 시키죠. 나치즘을 집단괴롭힘을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 시키죠. 요즘은 이제 무선으로 쏩니다. 옛날에는 자살방지원들이 직접 쐈었어요. 그걸 왜 그렇게 시키느냐? 이 피해자 대상자한테 테러를 가해서 그 고통을 그 시민들에게 화풀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칼부림 사건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람들은 자살방지원들이에요.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윗집에 자살방지원한테 그걸 치료라고 층간소음을 계속 시키고 피해자한테 또 펜타닐이라고 화학물을 때려붓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지만 뉴스에 나오는 칼부림 사건, 층간소음 사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응? 결국에는 다 서로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자살방지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국민들을 서로 죽이게 하고 자신들이 국민들을 가진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자타에게를 가하는 자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고 테러방지법으로요.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법안으로 재산을 빼앗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이인혜처럼 보험 들여놓고 자살방지원들 투입해서 연인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보험 들여놓고 죽이고, 그 이은혜가 여러 차례 그 짓을 했죠. 그걸 이은혜를 돕는 팀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자살방지원 긴급된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 팀들이에요. 그렇게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야만이 칼부림 사건 등을 일으키고 차량 급발진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사고를 나거나 칼부림을 하게 해야만이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은 전 국민이에요. 다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일을 다 당해야 돼요. 예? 그렇게 테러범으로 규정해야만이 재산을 빼앗을 수 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가에는 수수료만 주고 비트코인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몇 프로 안 되겠죠. 수수료야 해봤자 10% 미만이죠. 그 막대한 이득을 국민들을 죽이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자살방지원들을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어차피 자살방지원들도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된 테러범이니까, 적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속이는 거예요. 자살방지원들을. 당신이 우리 마을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 환자들, 조현병 환자들,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시민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다 코드가 매겨져서 자살방지원들도 이들의 돈벌이일 뿐이에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러니 이게 사이코패스지 않고 뭡니까? 옛날 나치들은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게 된다. 그래서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게토, 수용소에 가둬놓고 전부 죽이고 빼앗았죠. 그때 아리안 민족들은 전부 나치당에 가입을 시켜서 나치들이 나치당 아리안 민족들인들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비밀 방역이었어요. 과거 이전에는, 수천 년 전에는 마녀사냥, 독살로 죽였고요. 그런데 현대에 이제 그 마녀사냥, 독살, 나치즘, 화학테러, 그 다음에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발전이 된 거예요. 미국이 나치와 731의 화학무기로 전부 이 나치즘을 사들여가지고 M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내고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화학테러를 만들어냈어요. 감염자, 양성 환자, 무증상자들을 테러범, 적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고 죽이는 시스템이죠. 자살과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 예? 예? 그래야 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고, 국가가 의료인들이 죽인 게 안 되니까. 방역, 국가가 의료인들이 방역이라고 국민들을 해친 게 죽인 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아우, 기억상실제를 다리통에다 하고 얼굴에다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정강에다 쫙 갖다 대요. 화학무기 포수기에다. 화학무기 포수기에는 염화비닐이에요.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비닐 맛이 나요. 살인캐스는 신맛이 나요. 불산을 강하게 쓰면은 이 화학무기 포수기에 축 처지는 거예요. 청산가리도 같이 쏘고 기억상실제까지 같이 쏴요. 이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 이들이 망상병 환자죠. 코로나 양성자들은, 무증상자들을 지들이 치료를 하고 국민들을 살려야 되는 게 의료인들의 손에다가 써요. 의료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데
그것을 못하고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을 해놓고 자신들이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하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으니, 응? 이게 사이코패스죠. 그리고 망상병 환자들이죠. 왜? 그래놓고 자살과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맡겠대요. 자살과 범죄로 국민들을 죽이고 있으면서 양성 무증상자들을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죽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자살과 범죄를 막고 코로나를 막는다고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사회 공약을 하고 이직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망상병이지 뭡니까? 코로나 막았어요? 다 감염됐어요. 자, 자살과 범죄 막았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전 국민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된 사람들 전부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자살시키고 사고사를 유증해서 죽여야 돼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 망상병 환자들이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자살과 범죄를 막고 코로나를 막겠대요.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해서 이 짓거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의료인들이 국민들이 아프면은 코로나로 무증상으로 됐든 질병으로 아프든 그러면 치료를 하고 살려야 되는 게 의료인들의 의무인데 화학무기로 심리치료라고 나치고 괴롭히고 죽이고 재산을 뺏는 것을 사회 안전을 지킨다고 치료와 보호를 해요. 이게 사이코패스 망상병 환자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에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밖에 없어요. 전 세계인들이 인류의 상식으로 배운 상식이에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과거 인류는.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 화학무기는 누구에게 고문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사형이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어기고 있잖아요. 비밀 방역이라고 하고 있죠.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기라고 하고 있죠. 또 세 번째 가르쳤죠. 전 인류에게 중학교 때 의료인들의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중학교 때 인류에게 가르친 게. 의료인들이 국민들이 아픈 걸 치료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 죽이는 기술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사회 안전을 지킨다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화학무기를 쏴서 자살과 범죄를 죽이고 있어요. 왜 화학무기 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형이다.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그 다음에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국가가 비밀로 하라는 건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전체주의다. 나치나 공산당이 하든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응?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세계 시민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가르치죠. 응? 이 나치즘, 화학테러를 국민들을 서로 이간질시켜서 죽이고 화학무기로 죽이는 거죠. 비밀로 해라. 이 모든 인류의 가치를 어기고 헌법을 어기고 국제법을 어기고 뉘른베르크 협약을 어기고 인류의 모든 가치를 이들이 파괴하고 어겼어요. 에? 그런데 제 말이 잘못된 얘기라고요. 나치가 이 짓을 해서 그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화학무기 포수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청산가려고 경련제 쏘고요. 나치와 731들이 방역이라고 해서 그 짓거리를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그들을 기존에 없었어요. 그 나치들을 방역이라고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죽이고 시민들을 시켜서 죽이는 일을 인류가 그렇게 발각이 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치즘을 정신과 의사들이 인류가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나치들을 사이코패스다. 그때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이코패스라고 명명을 했냐? 인류가 가진 정신질환 단어로는 절대로 이들을 표현할 수 없다. 왜? 국민들을 시켜서 국민들을 죽였고 상대의 고통을 이해를 못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켜서 죽이는 것은 사이코패스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의료인이지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이코패스다라고 그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 박사들 이들 선배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선배들이 명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망상병 환자라고 말을 못해야 됩니까? 지금 병련제 쐈잖아요. 저는 그 국가검진기관에서 검사했다시피 우울증은 물론이고 신경계 증상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영상 찍을 때마다 경련제를 쏴요. 지금 눈이 풀리죠. 마취제하고 청산가리하고 화학무기 포스겐을 쏴놓고 이제 마취제까지 쏘는 거예요. 눈을 못 뜨게.
몸을 처지게 만들고 청산가리하고 화학무기 포도액으로 머리통에다 이제 마취제 쏘는 거야. 눈을 못 뜰 정도. 비열한 새끼. 얼마나 잔악한 새끼들입니까. 그리고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는 시민들이나 또 위원회에서 보라고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영상을 찍을 때마다 화학무기 경련제를 쏘는 거예요. 그냥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경계 증상입니다. 염증, 신경계 증상도 염증 질환이거든요. 응?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이나 신경계가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건강검진 결과에서 펜타닐 쏴요 얼굴에다 버벅거리게 이런 짓을 계속해요.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 캥 졸린 것처럼 우울증인 것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 쏘고요, 경련제 쏘고 버벅대게 여기다 펜타닐 쏘고 이 지랄들이에요. 저는 염증 질환 단 하나도 없어요. 0.1%도.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어요. 44살이에요 혈관계 나이가. 그러니까 전부 제가 보여드렸죠 영상에. 우울증 검사도 제로고요. 염증 질환 제로고요.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국가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한 건데, 자신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가검진기관이 아니에요. 국가검진기관은 제가 검사 받은 데가 국가검진기관이고 거기에 결과를 따를 의무를 갖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표본 조사라고 해서 양성 환자 무증상자들을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펜타닐 쏴요. 표본 조사라고 해서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환자, 저소득계층도 코로나 무증상이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자료를 넘겨주게 됐어요. 개인정보들을.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게 됐는데 반대로 그 검진기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진단이 났는데도 쥐들이 계속 우울증이다, 마취제 쏴놓고 경련제 쏴놓고 신경계 증상이다, 계속 이지라고 화학무기 테러하는 거예요. 지들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국민들이 아파서 질병이 나면은 걸리면은 아픈 걸 치료하고 살려야 되는 의료인들이 국민들에게 이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아우 기억상실증 혈탈하고 전가시켜가지고 치료와 보호라는 말로 화학무기 테러와 나치즘을 해서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빼앗고 죽이면서 또 써요 기억상실증. 그렇게 만든 법안으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그 짓거리를 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있는 검진기관에서 정상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그거조차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국민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서 죽이고 빼앗는 법조차도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플러스 사이코패스죠. 범죄자들이고 망상병 환자 새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코로나 양성난 무증상 증상조차 없어요. 코로나 양성 무증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걸렸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어요.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거의 3배라고. 지금 무증상 환자 없는 국민이 없어요.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바이러스가 피해가나요? 하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바이러스는 그들에게 더 가겠죠. 사악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저는 이전시켜가지고 죽이고 재단을 빼앗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양성 무증상은커녕 질병조차 없고 정신 우울증조차 없는 국민한테 계속 자신들이 만든 법안까지도 어겨가면서 계속 이 짓거리 어마어마한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내가 말을 못해야 됩니까? 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뭐 쥐들처럼 망상병 환자입니까? 마음의 병 있습니까? 비밀로 해라? 아이고 뭐 7살 애들이에요? 엄마한테 뭐
잘못하고 아빠한테 엄마 비밀로 해줘 그러는 7살 어린애들이에요? 정신건강 의료인들이? 병신들이죠, 병신들. 비밀로 되겠습니까 이게? 병신들이 육갑을 떤다고 그러죠. 예? 정확하게 기록.